BRS 비율 때문에 유동화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 유동화 회사로 바뀐 게 표시가 돼요. 등기부 등본상에. 그럼 이게 채권자가 뭐 예를 들어서 근저당이 21억인데 유동화로 넘어가도 그대로 21억이에요. 이 이름만 이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대부회사로 넘어가면은 똑같이 이게 넘어가는 금액은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넘어올 때 이게 8억이다. 근데 우리한테 넘어올 때 9억이다. 매입 가격은 틀리지만 권리는 똑같이 21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론세일은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요. 등기부에. 좀 이따 자료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타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실질적으로 계약을 안 했는데 등기부에 안 나타난다 이러거든요. 근데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거는 1번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신한은행에서 이 유동화로 넘어갔는데 이 유동화에서도 등기를 안 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기 비용이 드니까. 그냥 여기에 신한은행에서 유동화로 넘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유동화에서 신한은행에 돈을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이걸 등기를 안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매 끝나면 배당으로 받으니까 등기 비용 아끼려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경매를 뭐 옥션이라든지 들어가 보면 유동화 회사로 넘어가서 우리가 채권을 계약했는데 등기부 등본상에 그대로 신한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유동화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유동화로 넘어간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 유동화에서 채무이수 사후정상 방식으로 10%만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낙찰받고 법원에 다 납부하면 배당은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번 사례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십타경 사이 구하나.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우리 로얄 펀드에 오시면은 다 확인을 시켜드려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번 사건 번호가 있고 1번 물건, 2번 물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물건의 감정 가격이 11억 5천, 그리고 평수는 126평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합치면 한 감정 가격이 23억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순위자가 신한은행에 24억이 돼 있어요. 신한은행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유동화라고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등기부상에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떼보면은. 분명히 유동화로 넘어갔는데 유동화로 안 나오고 신한은행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동화 회사의 BIS 비율 때문에 다 넘어갔지만 유동화 회사에 등기를 안 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배당 받는 건 어차피 그 신한은행 서류를 다 받아왔기 때문에 배당은 유동화에서 배당을 받아가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허위 유치권 때문에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얼마에 샀냐 그때 매입 가격이 7억에 매입을 했어요. 네. 7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1번 물건, 2번 물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각각 3억 5천씩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20억짜리 채권은.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은행에서 유동화로 넘어갈 때 BIS 비율 때문에 굉장히 싸게 넘어간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저가 3억 9천 한 4억 정도 될 때 경매 전문 회사들 유치권 잘 깨고 이런 회사들이 들어오던 누구든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어요. 유찰이 되면은 유동화 회사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했죠. 변경을 시켜요. 변경은. 더 이상 유찰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유동화 회사가 계속 유찰돼가지고 정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유동화 회사는요 은행 1순위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손해를 보려고 하면 아예 변경을 시키고 경매를 취하시키든지 아니면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든지 해요. 이렇게 변경을 시켰을 때 저희들이 이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면 그때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협상에서. 그러면은 전 유찰가 수준에서 자기들 이거 8억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협상에 좀 깎자 이래서 7억에 가져온 거예요. 그 7억을 가져왔는데 낙찰을 우리가 얼마에 받았냐? 4억 천. 두 개 물건이니까 8억 2천에 받은 거죠. 낙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결이 됐잖아요. 종결이 됐다는 거는 이제 대금이 납부가 완납이 됐다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감정가가 23억인데 1순위가 신한은행에 20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동화로 넘어가서 우리가 7억에 매입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등기부상에 안 나타났냐? 유동화도 등기를 안 쳤고, 유동화하고 계약한 우리도 이게 돈을 다 7억을 다 준 게 아니고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100% 채권이 넘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상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7억에 매입하는데 얼마를 줬냐? 한 최저가의 10% 6천만 원을 주고 계약했어요. 근데 낙찰가는 제가 유한코 같은 경우에 곱하기 1.2나 1.25로 한다 했죠. 이 방식으로 해서 낙찰가가 8.2억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1번 물건, 2번 물건 있어서 4억 1천만 원씩 우리가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감정가는 23억인데 왜 대출이 20억이나 있냐? 의미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신한은행의 본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가대출 아니냐 했더니 처음에 신한은행에서 감정할 때는 26억 이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증서 끊고 해서 대출이 80% 20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6억 이상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실이 나면요, 은행에서 BIS 비율 때문에 이걸 유동화에 넘겨요. 예. 넘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동화에서 넘어가면은 무조건 등기를 다 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신한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유동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치권 때문에 유찰이 계속되면은 유동화도 목표가가 있다고. 이거 20억짜리 채권인데 최소 7억은 받아야 된다. 8억은 받아야 된다. 목표가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가 있는데 더 유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켜놓고 매수자를 찾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가져오는 그게 이제 우리 능력이죠. 그걸 가져와서 이런 방식으로 8.2억을 낙찰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8.2억을 낙찰 받으면은 낙찰 금액의 80%가 대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6.6억을 받고 1.6억을 납부한 거죠. 그럼 경매가 끝나면 이게 신한은행에서 유동화로 넘어갔으니까 유동화에서 유한코에서 8.2억이 배당돼요. 그럼 우리하고 계약이 7억이니까 1.2억을 돌려받아요. 그럼 1.6억 들어가고 1.2억을 돌려받아요. 결과적으로 23억짜리 가져오는데 우리 돈이 1억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NPL의 가장 장점이 실제적으로 매입 가격보다 높게 적어가지고 낙찰에 유리하고, 그 다음 이게 경매가 끝난 다음에 대출받고 배당 절차를 통해서 우리 원금의 80%에서 120%가 돌아옵니다. 네. 그럼 문제는 이제 유치권이나 이런 것만 해결이 되면은 1년 뒤에 이제 정상 물건을 만드는 거죠. 정상 물건을. 그 우리가 임대를 채워놓든 직영으로 뭘 하든 정상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대출을 내는 거예요. 다시 대출을 내면은 20억까지 안 나오더라도 최소 우리 14억을 봐요. 14억에서 기존 대출 6.6억 빼면은 7.4억이 남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 돈 1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계약서를 한번 공개해 드릴게요. 고지서. 저희들이 모든 물건에 대해서요, 론세일은 여러분들 등기부 띄면 당연히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은 안 나타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연합자산관리공사 담당자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7억에 매입을 하고 입찰 참여 금액을 7억에 매입을 해서 이제 8억 2천으로 낙찰받는다. 물건 번호 1번, 2번을 나눠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억 1천만 원씩 범위 내에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매수양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냅니다. 사업자 등을 첨부해서. 그 다음에 그 유동화 계약서 한번 봅시다. 이거 여기 아닌가요? 여기 보면 채무인수 계약서라고 되어 있죠. 채권 양수도 계약서는 론세일 방식이라서 채권을 아예 그냥 양수도 한다고 양수도 계약서고요. 채무인수 사후정산 방식은 채무인수 계약서라고 나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유한코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유한코 이게 계약서의 표지에 다 유한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하는 회사는 유한코의 SPC 법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로얄펀드하고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 낙찰받는 법인은 우리 SPC 법인이듯이 유동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유한코라는 회사하고 계약하지만 유한코에 만든 SPC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8억 2천만 원에 낙찰한다. 그죠? 그리고 내용이 있습니다. 약정 지급액은 7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면 제 말이 맞다는 걸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확인 안 하면 등기부상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가짜다. 이런 게 어디 있냐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되고 있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